예, 안녕하세요. 남해 상주중학교 여태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 공교육 속의 대안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할 여태전입니다. 준비된 대로 하나씩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연구회 송순재 선생님이 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들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도 없이 곡식이 있듯 배나가 호련히 찾아오게 하라. 이 말씀을 저는 오래전부터 가슴에 새기고 제가 학교 태봉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행간에다 이렇게 각을 새겨서 그렸기도 했습니다. 태봉고에서 임기를 마치고 남해 상주중학교에 와서도 행간 입구에다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늘 일상으로 드나들면서 보면서 교육과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배운 대로 살고 또 살아가는 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운동, 삶의 운동을 늘 고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순원 윤영미 서예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작품도 크게 하나 그렸습니다. 진주교육청에도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는 이 큰 대작 서예 작품을 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학교교육연구회에서 만났던 이 글귀가 지금까지 제가 교육 활동을 하는 데서 큰 자산이고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들어봅니다. 송순재 선생님이 늘 지금 학교교육연구회 고문 역할을 맡아 계시면서요. 제10차 학교교육연구 모임에서는 사유하는 교사, 사유하는 학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교육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이런 구호를 걸고도 했었죠. 그 다음 14차에서는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 교육 이런 테마로 매년 연초에 이런 학교교육연구회 워크숍을 해왔습니다. 작년 17차 학교교육 워크숍은 그 출판문화단지에서 했었죠. 그때만 해도 오늘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올해 연초에 학교교육연구회 워크숍은 남해 상주중학교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가졌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전혀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뜯어보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18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30년간 일어날 재앙들을 여러 곳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많은 부분에서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툰베리라는 소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들이 배신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들 계속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까지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툰베리의 이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는 교직생활에 성찰과 반성도 갖게 되고 앞으로 남은 교직생활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학교보다 지구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폈던 이 툰베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 속에서 정말 행복한 학교 하나 반듯하게 세워보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정말 학교는 불행할까?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 왜 교육 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이 세 권의 책은 거창고등학교 전성은 선생님이 11년, 12년, 13년에 내놓은 2000년 초반에 내놓은 책이죠. 이 세 가지 책의 시리즈 책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두가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늘 살아있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까.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니고 싶은 살아있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까. 이 책은 윙글에서 번역해낸 미국의 대한학교 운동을 펼쳤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저는 늘 정말 쉽고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길은 곧 스스로를 멸망케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떨쳐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 문제를 충격에 받고 정말로 기후야 그만 변해 우리가 변해야겠 민들레에서 이런 표지를 내면서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님들도 연초에 기자회견을 할 때 이 기후 변화, 기후의 문제를 교육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대한학교판에서는 이런 준비를 해왔었던 거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대학교의 교과의 한 구절에 보면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배려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꾸면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혁신학교를 꿈꾸고 대한교육을 꿈꾼다는 것은 없는 길이고 낯선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속에 담긴 이 말을 시원은 정리해서 왜 당신은 대한학교를 찾아갔나, 왜 일반 학교를 박차고 새로운 학교인 대한학교를 갔냐고 말한다면 저는 그 대한학교가 바로 미래학교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꿈꾸기 위해서 갔다. 간대학교 교과에서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그 꿈은 성찰이 반드시 앞에 따라 붙어야 된다. 성찰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성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성찰 없는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대한학교냐? 왜 미래학교냐 물으면 배움과 성찰의 목이 마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학교, 꿈의 학교, 삶의 학교가 바로 대한학교고 미래학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작년 연말에 KBS 창원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소멸의 땅이라는 그런 아주 대작을 내놓았는데요. 이걸 보니까 소멸 위험 지역이 군 단위에서는 92%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 전체로 보더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소멸 전체가 46% 정도로 사라지고 전부 다 대도시 서울 대도시로 집중하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심각한 내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심각하죠. 그래서 인구 절벽이 왔다는 얘기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사라질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4년에 남해 상주중학교에 부임하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대교 직전에 있는 남해 상주중학교를 되살리고 남해 전체를 교육공학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좀 너무 거창한 꿈이겠습니다만은 창선대교나 남해대교를 건너고 최근에 생긴 이 노량대교만 건너면 남해 그 어느 곳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어디 곳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학교를 다시 한번 꿈꿔보는 거죠. 그래야 그 캐치보리가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구호를 내걸고 14년부터 이 남해상교 쪽에서 펼쳤습니다. 제 교장실 사랑방에 오자마자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그리하여 남해 금산 교육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비전 체계도를 하나 세워서 그렇습니다. 항주 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만드는 데 돕고 우리 학교도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학생 야영 수련원도 우리가 주말학교나 계절학교로 열자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없던 고등학교까지도 한번 세워보자고 거창한 꿈을 꾸고 또 생태 교육마을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를 만들자는 그런 비전 속에서 2014년부터 올해 8년째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보다 위대한 서성은 없다는 얘기가 요즘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없이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상주중학교 기숙사고 여기가 본관 건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바람 바다학교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가을이 됐을 때 작년 가을에 찍었던 명상사진이네요. 아침에. 그 다음 올 체육대회 때 올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전교생 90명이 전체 선생님들과 둘러서 이런 체육대회도 열 정도는 자연이고 작은 학교이니까 가능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가 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를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남해의 쪽빛 푸르름을 가진 학교에 큰 희망을 만들어주는 진짜 교육의 무게를 아는 교사. 그가 상주중학교에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 상주중학교 넷째전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27년 차네요. 교직 첫걸음은 양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풍금을 치면서 노래하고 아이들이 둘러싸여 모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한참 인기가 많았던 공고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사의 길과 좀 멀어지는데 했는데 다시 대학을 가가지고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서 교사 자격을 가지고 배웠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별 생각 없이 애들을 손바닥으로 때린다든지 우리들 선생님들을 흉내내고 있던 걸 발견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느낌 어느 순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교직 한 6년 차 접어들면서 이제 모든 매를 버리고 정말 아이들을 다가서는 방법을 새롭게 터득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보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교사들이 7가지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7가지 죄를 조목조목 적어 놓은 글을 보고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억압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한 20여 년 동안 쭉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책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늘 지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많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이 아름다운 남해까지도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편에 서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대안학교 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 고정관념이었더라는 거죠. 대안교육이라는 거는 삶의 현장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게 대안교육이구나. 상주중학교는 보시다시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학교일 거예요. 상주중학교는 한 60년 된 역사를 가졌는데 학생 수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32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60명 이하의 학교에는 폐교 대상 학교로 지정해서 거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 관광단지에 이 학교를 없애고 여기다 리조트나 호텔을 짓자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민들이 어떻게든 학교를 살려야 된다. 학교가 살아야 그 지역의 문화가 산다. 안 불편해? 전혀. 교장 선생님 없어도 차 마시고 싶으면 물 켜서 차 마시고 나가고. 우리 학교는 뭐가 좋은 것 같아? 저희 학교요? 저희 학교 다 좋은 것 같은데.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면 2016년부터 내년 후내년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아내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상주중학교는 거듭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처럼 끊임없이 통제를 하고 경쟁을 몰아붙이고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신나게 놀고 어디든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고 아이들이 우리들의 스승이다. 상주중학교를 중심으로 이 상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육마을로 형성하는 것.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 그런 행복한 교육마을 만드는 게 꿈이고 도전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에서 교육의 진짜 가치가 나온다고 믿는 그의 가슴에서 참된 교사의 심장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보통 이웃
몇 해 전의 고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아까 그 비전 체계도대로 어떻게 상주가 변화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실전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년 만에 전환되고 난 뒤에 2년 만에 학생들이 몰려오고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해의 한 중학교는 2년 전 대안학교 전환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수는 15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 10가구가 이주해 왔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가족 캠프 등 정기적인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결국 핵심은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한 공개라. 선생님은 이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라는 구호를 걸고 남해를 학교를 구심점으로 한 교육 마을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존재를 지지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10대를 이 남해에서 좀 건강하게 야성을 기르면서 컸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16년에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을 거의 전국 단위로 모으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학급이 늘었죠. 3학급밖에 안 되던 학교를 6학급으로 늘어나는 2018학년도에 6학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교실을 더 늘리려고 예전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건물의 벽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이 등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쫓아오시고 또 우리 교육장님도 쫓아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는 교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아이들이 2년을 지내게 되죠. 참 위기였습니다. 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2년을 지내다가 본관 건물은 이렇게 헐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지었습니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는 것. 그래서 기숙사도 지어내고 본관까지 이렇게 저희가 해서 올해 코로나 때에 5월 달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체육관을 지을 자리만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는, 시설 인프라는 갖추지 않겠는가. 그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바람 파도학교까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터가 될 거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존재를 지지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10대를 이 남해에서 좀 건강하게 야성을 기르면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학교 폭력 얘기 또 학교 부적응 얘기 온갖 학교의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풀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도 이전에 우리가 정말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삶은 곧 시대로 가고 있는 농촌에 컴백하는 도예지의 큰 학교들이 다시 도시 인근의 학교들로 분산되어서 학교를 좀 작게 만들어내는 일. 그게 저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의견도 막 반영해서 얘기하는 게 확실히 조금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상중을 다니면서 좋았던 것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 예컨대 LTI 수업, 특강 같은 것들과 다양한 방과후 수업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 아이가 선생님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자연이 주는 자율성과 그리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 안에서의 그 자율성 안에서 서로 뭘 좋아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상주중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큰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키워줘 상주중학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상주중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는 그런 얘기가 가슴속에 있습니다. 간디학교 도서관에 제가 간디학교 있을 때 그렸던 책자 하나인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는 간디 선생의 어록을 가슴에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숨기면서 사는 교육 활동을 펼치자.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말을 수십 대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우리들은 다 다르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다다다. 이런 얘기를 자주 되뇌이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교육 철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간디학교 설립자 양익규 선생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죠.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 길은 없는가?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은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낫 한 자라도 숲 속에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 하나라도 큰 방을 밝힐 수 있다. 1997년에 발간된 이 책 한 권이 저로 하여금 일반 학교 생활 18년을 청산하고 대안교육판에 뛰어들게 했던 책 한 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상주중학교는 2016년 대안학교로 전환되고 난 뒤에 정말로 좋은 부모님들이 상주로 기춘을 하고 아이들을 앞세우고 들어왔습니다. 그 일기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협동하는 삶,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남해 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을 창립했습니다. 17년 4월 23일이네요. 상주중학교 일기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경쟁이 아닌 연대와 공존의 공동체를 모색하자는 거죠. 아이들도 장년층도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마을을 지향하자는 그런 뜻을 세우고 창립 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학교와 마을이 더불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개척하자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서는 들어있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상주초등학교 바로 앞에 상상놀이터라는 방과후 교실을 열어서 부모님들이 돌봄으로 하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어른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밥, 술, 사람 이런 메시지로 동동회관을 열었습니다. 동고동락 협동조합이 어른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각종 모임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지도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해 상주가 꿈틀거린다, 교육마을 공동체가 꼽힌다 할 정도로 지역신문이 이 남해 상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지역 맨 소재지는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남해 상주만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부모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도지사상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장관상도 주시더라고요. 공동체 우지 사례 발표했는데 짧은 한 3년 기간입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뭔가 꿈틀꿈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 받았다고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든 부족도 많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남해 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끄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남해 상주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움과 성찰에 목마른 남해 상주 마을교육 공동체 연구회, 그래서 상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주도를 하고요. 우리 상주 중학교가 같이 참여하고요. 또 우리 마을 동고동락 협동조합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남해 상주 마을교육 공동체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매년 가을이 되면 이렇게
우리 동네 인문학 강좌, 그래서 줄여서 우인강이라 그러죠. 18년에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조한혜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국에 정말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성미산 얘기도 있고 그렇네요. 그 다음 2년도에는 마을에서 철학하기, 이렇게 해서 김종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근대 문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다뤘죠. 올해는 코로나 시대 마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또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역사는 그 동고동락협동조합과 남해 상주 마을교육 공동체 역사와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구 1,700명도 안 되는 작은 맨 소재지에서 이렇게 큰 인문학 강좌를 벌써 3년째 열어왔다는 것도 우리의 큰 자부심이죠. 김종철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이라 이런 강의도 해주셨고요. 그다음 올해는 이렇게 강수도 교수님도 오셨고 정태인 교수님도 다 접하셨죠. 하여튼 김종철 교수님 계실 때의 강연 모습인데 상주 복지회관에서 이 맨소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한 70여 분 모였던 것 같아요. 이 작은 동네에서 그런 공부 모임, 그리고 다시 마을을 회복하자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반가운 건 이제 상주 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우리는 경남은 행복학교라 그러죠. 행복학교로 거듭나고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주목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고성군과 남해군 초등학교 한 곳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의 비전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남해 상주 초등학교에 전입학을 오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5가구를 이미 이제 짓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그 들어오실 분들을 정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남해 상주에 전입을 오는 분들이, 정말 돌아오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5분뿐만 아니라 7분이 더 같이 동참할 것 같다는 그런 최근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주 초등학교도 더불어 이제 상주 중학교가 꿈틀대듯이 상주 초등학교도 꿈틀대고 있다. 그리고 상주 중학교 입학은 상주 초등학생한테는 우선 선발권을 줍니다. 동네 사는 아이들은 우선 선발한다니까 이제 상주 중학교도 경쟁률이 생기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3월까지 상주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의 통계를 보니까 상주 중학교 30명, 한 학년 30명 정원 중에서 12명이 남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상주 초등학교도 모여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2014년 비전을 발표할 때에 상주 고등학교도 2018년부터 한번 열어보자고 큰 꿈을 꾸었는데 참 기적같이 국가에서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를 열었습니다. 2016년 12월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법인 상주학원이 보물성 고등학교를 유치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공립대안학교인데 경영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주에 하고 싶어 했지만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같은 면 소재지는 아닙니다만 창선면에서 창선초등학교 폐교를 헐고 지금은 내년 3월에 이렇게 건물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내년 3월이 아니죠. 지금 이제 올해가 왔으니까 올 3월 1일로 개교를 합니다. 이미 이제 교사 선발도 끝났고요. 거의 교장도 지금 공모교장 거의 다 끝나간 상태고 개교 준비를 다 마치고 학생 선발도 첫 해부터 경쟁자가 있어서 떨어진 학생이 생겼죠. 아쉬운 거는 참 15명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남해 보물성 고등학교도 이 남해 금산 교육마을의 큰 철학과 가치 속에서 같이 운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물섬 인생학교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생태 교육마을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2014년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집을 짓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꾸 늦어졌습니다만 최근에 남해 군에서 이제 이 공유재산 매입 계획이 통과되면서 올 3월 넘었으면 이제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대안교육문화센터도 열고 숲속마을에서 작은 주거단지도 최소한 15가구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인생학교를 열자는 거죠. 오연우 대표님이 이 연구 프로젝트를 남해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말 인생학교의 후속타로 보물섬 인생학교가 이제 2022년, 23년이 되면은 이제 열리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나면은 더없이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남해에서 이루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보물섬 인생학교는 교육마을과 함께하는 인생학교다. 그래서 보물섬 인생학교도 이제 우리가 꿈꾸는 남해 금산 교육마을의 마지막 방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난 7년 또는 8년째 우리 남해 상류 중학교가 살아나면서 초등학교도 살고 또 부모님들도 들어오시고 그래 하면서 이웃도 보물섬 고등학교도 생기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의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못다한 얘기는 제가 강의록 원고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꿈꾸는 현실, 그걸 새 학년도에도 또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